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수행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가 쪽에서 이제 쿤달리니 요가로 주로 많이 얘기되어 온 분야입니다. 근데 저는 드래곤 요가로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에는 이 골반 쪽에 잠자는 에너지를 주로 용으로 표현하거든요. 인도 쪽에는 이제 뱀으로 상징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쪽에는 용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분위기에 맞춰서 드래곤 요가로 이름을 붙이고 조금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잘 들으시면은 성수련을 통해서 성을 고차원적으로 성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원래 요가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해탈. 궁극적인 거는 주로 뭐 이렇게 체조하고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요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가의 기초 과정에서 하는 수행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에 있습니다. 해탈. 요가 8단계로 이제 요가의 그 전 분야를 체계화해 놨죠. 요가 수트라에서요. 건개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자세, 호흡, 감각 제어, 집중, 명상, 해탈까지 추구하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포브레인 체계로 생활 수행을 정립했는데요. 포브레인 생활 수행 안에 모든 요가뿐만 아니라 수행의 전통들이 체계화될 수가 있죠. 여기 성내를 각성시키는 분야는 이제 쿤달리니 요가 혹은 탄트라 요가라고 하죠. 그리고 행위나 육체적인 동작, 자세로 수련하는 것은 하타 요가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그 다음에 가슴의 어떤 복종이나 헌신을 통해서 수행하는 요가가 이제 박티 요가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즈나나 요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 그 수행 행태나 전통들은 이 포브레인 체계 안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네 가지 내 중에서 주로 어디에 속하겠어요? 주로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심내 수련에 가깝죠. 불교는 주로 이제 깨달음, 지혜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두뇌 수련에 가까운 그 종교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체험을 하려면은 이 네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한 분야를 열심히 수행하면은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래 걸리고 상당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네 가지가 같이 통합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궁극적 체험에 빨리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연장을 하나로 하는 것보다 네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요가 전통에 인도 쪽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네 분야 그 요기들이 사막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께 최고라고 막 토론을 했어요. 서로 막 싸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파괴된 그 사원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전부 이제 피신을 했어요. 사원 안에 조그마한 그 처마 밑에 피를 피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명이 거기에 가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비를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신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네 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신이 안 나타나더니만 왜 지금에야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하니까 너희 네 명이 손잡은 적이 없잖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네 가지가 통합이 될 때 우리가 궁극적인 신성을 빨리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드래곤 요가는 바로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잠자고 있는 잠재력, 골반의 이제 생명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 에너지입니다. 잠자고 있는 성 에너지를 깨워서 궁극적인 그 경지로 승화시키는 그런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것을 잠에서 깨우는 자는 초인이 될 수 있고 못 깨우는 자는 속인으로 머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 잠재력을 깨우느냐 못 깨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쿤달리니를 아주 그 포브레인을 통합적으로 쉽게 깨울 수 있는 이론과 체계를 정립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왜 우리가 잠재력을 깨야 되고 초인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요가를 일정한 체계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생활 수행이 돼서 해탈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잠재력을 깨야 되고 진화를 해야 되는지 우주와 이제 인간의 진화 과정을 잠깐 소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오랜 역사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의 상태, 뭐 암흑의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공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허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빅뱅이 일어난 게 대략 138억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원소의 진화, 별들의 진화, 물질의 진화, 여기서 이제 생명이 움터서 인간으로까지 진화가 된 거죠. 그죠? 자, 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단 10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그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됐죠. 빅뱅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고에너지 상태로 이제 폭발이 일어났겠죠. 그것이 이제 점차로 이제 식으면서 원소의 진화가 일어나죠. 원소의 진화. 가벼운 원소에서 무거운 원소로 점차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가벼운 원소가 뭐 있죠?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가장 가벼운 원소죠. 그런 것들이 자꾸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지죠. 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원소들이 이제 뭉쳐져서 별들이 막 만들어지죠. 이제 별들이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 안에서 이런 별들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자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체의 그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처럼 생로병사를 똑같이 겪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마찬가지고 탄생, 유지, 소멸 이러한 그 생로병사를 인간처럼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별들은 수명이 한 100억 년 돼요. 100억 년. 인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죠. 더 오래 사는 별도 있고 엄청나게 오래 사는 별도 있고요. 빨리 이제 소멸하는 별도 있는데 인간처럼 별들도 그런 그 생로병사 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별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계에서 이제 행성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죠? 또 행성 주위에 또 위성이 있죠. 지구의 위성은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별들도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지구가 만들어진 거는 한 46억 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빅뱅 이후에 한 100억 년 지나서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물질의 또 진화가 일어납니다. 지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구가 지금과 같은 지표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양한 또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화산 활동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마그마가 식어서 석영이나 장석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변성작용이 또 있어요. 높은 압력과 온도, 이게 중요합니다.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서 기존 암석들이, 강물들이 변성을 하게 돼요.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된다든가, 석회암이 대리석으로 된다든가, 이런 조직적으로 고밀도로 조직화되면서 새로운 강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수행하고 발전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압력과 온도를 잘 이용해야 돼. 압력과 온도를 잘 이용해야 이 쿤달리니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깨우고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침식과 퇴적은 이제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가서 이제 새로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사암이나 셰일 같은 퇴적암이 해당되죠. 여기 보면 지층별로 쫙 계속 쌓여서 새로운 강물질들이 쌓이는 거죠. 그죠? 물질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한 38억 년 전에 최초의 이제 생물체가 탄생합니다. 요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강합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미생물이 이제 바다에서 생겨납니다. 남세균이라고도 하는데, 지구의 46억 년을 하루로 친다면은 남세균이 출현한 거는 새벽 4시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좀 생명체가 생기는 거는 한 6억 년 정도 되죠. 삼엽충이 그 대표적인 생물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기 강물 하석 박물관에 최근에 한번 갔었어요. 저 밑에 그 신안 그 무슨 섬인데, 거기에 세계 강물 하석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화석들이 그리고 광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삼엽충 화석에 내가 이렇게 사진 찍었죠. 암모나이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암모나이트 뭐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상당히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오래된 그 식물 화석들도 있었어요. 10억 년 넘은 식물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주 진화된 그런 역사들을 떠올리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기서 육상식물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하루로 치면은 저녁 9시 3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룡이 나타난 시기는 주로 중생대죠. 중생대를 지배했던 주인공이 공룡이죠. 10시 48분 정도. 공룡이 이제 멸망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가 나타나는 게 한 6천만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의 종이 나타난 거는 한 400만 년 정도로 봅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제 루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어요. 어떤 학자가. 한 400만 년 전부터 인간의 형태로 진화가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진화가 돼서 네안데르탈인 한 1, 20만 년 정도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로 이렇게 계속 뇌가 발달하면서 진화가 이루어져 왔죠. 이 영화에서 제가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루시라고 이제 그 프랑스의 릭 베송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뇌의 잠재력이 이제 극대화돼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우리의 수련 내용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주인공이, 루시라는 주인공이 마약 운반책으로 어떻게 납치가 돼서 이 마약을 운반하다가 뱃속에 넣었는데요. 그게 터진 바람에 이제 마약이 흡수가 돼서 이제 막 뇌가 깨어나는 과정을 이제 그린 거예요. 20% 정도 깨어나면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한 40% 정도 깨어나면은 타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깨어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100%가 이제 깨어났을 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나는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인류를 위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어요. 10억 년 전에 지구가 생명을 선물했는데 지금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는가? 뭐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초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인. 전인. 쉽게 말하면 전인인데, 포브레인이 이렇게 조화롭게 깨어난 인간을 저는 전인으로 얘기합니다.
뭐 초인이 뭐 잠재력이 극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린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성, 잠재력에 열려있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초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접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미 초인으로 발을 들어 놓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왜 초인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인간이 이제 지력이 발달되면서 이제 문명을 많이 발전시켰죠. 직립을 하고 이제 지력이 발달되니까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만물의 연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신석기 한 10,000년 전에 최초의 문화유적이 발견됐습니다. göbekli tepe, 터키에서 발견된 저런 유적이 있어요. T자형의 돌기둥이 한 200개가 원형으로 이렇게 쫙 쌓여진 게 발견됐어요. 추정하기로는 이제 제사의식, 이걸 한 성소로 사용됐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이렇게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거죠. 인류 4대 문명이 보통 BC 2,3천년 전에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상당히 더 오래된 유적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근데 사실 신석기 이전에도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나 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문명을 이뤘다가 뭐 자연재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원인으로 멸망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뭐 이런 문명으로 얘기되고 있죠. 아무튼 한 1만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게 됐는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이 됐죠. 그죠?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200~300년에 이룬 발전이 아마 지난 10,00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 이후로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거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또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또 변화를 겪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일어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시일 내에 아마 지금까지 이룬 그 산업혁명보다 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이 태어난 거는 하루로 치면은 12시 59분 55초입니다. 그러니까 5초 전에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으로 등장한 게 불과 5초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은 전부 물질, 뭐 미생물, 다른 동물종들이 지구를 지배했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거는 단 5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이제 물질 혁명들을 이뤄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물질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편리는 해졌는데 오히려 뭐 자연이나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죠.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지구 위기는 자연적인 어떤 지구 변화도 있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그런 원인이 많거든요. 지금 지구 위기가, 환경 위기, 뭐 다양한 위기들이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자연이나 우주의 원리에 반해서 많이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물질 문명이 이제 초고도 문명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로 말미암아 더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5초밖에 안 되는 지구의 주인이 이 지구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복과 자유를 더 발현시키고 고도로 발전되는 문명을 창조적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은 인간이 깨어나야 됩니다. 인간이 진화할 때라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진화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각성, 쿤달리니 각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루시 영화 보면은 100%가 탁 튀어나오니까 이제 사라졌죠. I am everywhere. 나는 모든 곳에 있다. 이 의미는 한마디로 지구는 이제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 가족이다. 하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10억 년 전에 생물을 선물 받았다. 그것으로 뭘 해야 할지 이젠 당신들도 알겠지. 이렇게 탁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좀 했죠. 인간과 자연과 문명이 조화로운 신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대답을 했죠. 그래서 AI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그려는지 물어봤더니만 저기 그림처럼 그려졌어. 지금 도시 안에 식물들이 막 같이 자라고 상당히 인간들이 행복하게 기거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죠. AI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런 진짜 자연과 인간 문명이 자로운 아주 복된 그런 지구촌으로 진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시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잠재력을 깨우는 크게 두 조류가 있죠. 아틀란티스 대륙의 영향을 받은 지금 유럽 쪽 문화가 있어요. 뱀과 연꽃으로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잠재력은 뱀, 그리고 잠재력이 개화된 그 상태를 연꽃으로 표현합니다. 일천장의 연꽃으로 피는 걸로 표현했어요. 쿤달리니라고. 이게 이제 이집트 까발라 사상으로 정립됐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근원도 됐죠. 기독교 문명. 지금 이게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생명나무라는 도형입니다. 세피로트. 이게 근원에서부터 4단계를 거쳐서 물질로 창조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음양으로 갈라져서 무국의 근원이 음양으로 갈라져서 4단계를 거쳐서 물질계로 이제 창조되는 유출 과정을 간략하게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아시아 쪽은 저게 무국도로 태국도죠. 태국도. 무국에서 음양이 갈라져서 오행이 나오고 남녀 음양 조화를 통해서 무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저렇게 도형으로 표현했죠. 여기 태평양 쪽에 레뮤리아 대륙의 영향을 받은 수행 사상은 용과 금화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 잠재력을 용으로 많이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앞으로 이제 용이 깨어난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좀 느껴가지고 드래곤 요가로 내가 이 체계를 다시 재정립했죠. 그게 이제 깨어나면은 금꽃, 금화, 금꽃이 피어나는 형상으로 그 상태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용소슴이고 등용문의 진짜 의미가 이겁니다. 등용문. 진짜 성공하려면 이 수련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도로 갖고 동아시아의 전통 그 수행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인도 쪽의 불교나 그런 사상들은 이제 선불교로 중국과 한국에 전파돼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몸수행, 에너지 수행, 성수행 쪽은 티베트 쪽으로 이제 갔죠. 인도나 뭐 이 동아시아 쪽은 성수행 전통이 이제 많이 실전됐죠. 근데 티베트로 가서 꽃을 피웠는데 티베트에서도 대중적으로 이제 너무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문란해져 가지고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티베트에서도 지금 뭐 이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수행 전통이. 초기에는 이 성수행으로 깨달은 성자들이 많았어요. 초기에 마르빠가 인도에서 최초로 밀교를 전한 사람이거든요. 티베트 사람인데 그 제자 밀라레빠 이런 사람들이 성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티베트 쪽에도 완전히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이라마가 수행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고 누가 질문하니까 노골적으로 성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대답이 나는 달라이마다 나는 달라이마다 마음속으로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오브레인 수행으로 모든 수행을 하나로 되살리고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고 완성을 했죠. 동서양 모든 수행 전통을 오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아주 그 체계적으로 쉽게 통합을 했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잠재력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통각, 자극과 통의 각성 원리.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은 수행이 아주 효과적으로 됩니다. 삶이라는 거는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인데 네 가지 차원의 자극이 다잖아요. 모든 자극이 저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저 자극을 적절하게 잘하면은 통해요. 통하고 통한 만큼 이제 각성이 일어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수행의 원리를 또 삶의 원리도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정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주의 그 사원소를 몸에 대입하면은 그대로 대입이 돼요. 밑에서부터 수지하풍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포브레인 수행한다는 거는 이 사원소를 연금술을 일으키고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수련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은 경토피아, 환희체, 몸토피아, 영성체, 맘토피아, 경외심, 얼토피아, 합일심. 그 강례를 궁극적으로 깨었을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지를 저렇게 간단하게 제가 또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이 깨어나면은 누구나 이제 저런 상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쉽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상을 또 릭배성이 제5원서에 또 잘 표현해 놨어요. 신기해. 그 사람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5원서라고 영화 보셨어요? 오래전에 나왔더구만 보니까. 1997년에 나왔는데 우리 홍보대사를 좀 삼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사원소를 이렇게 통합하고 개발하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얘기하는데 방법은 몰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줘서 이걸 깨우는 영화를 만들면 상당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에 내려오는 인류 구원을 위한 상징이 나타나는데요. 4개 안에 이제 사람이 있어. 근데 실제로 이제 200년 후에 지구 멸망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원리로 이제 구한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행성이 지구를 막 향해서 달려오거든요.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이제 4개의 이 돌 있죠. 돌을 이렇게 배치하고 배치를 하는데 4원소가 열리려면은 이게 열려야 돼요. 각각 열려야 돼요. 여는 그런 주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아까 전에 통한다는 그 원리하고 똑같죠. 그죠? 열린다는 거. 4원소가 열린다는 거는 개발된다는 거예요. 저기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열리고 중앙에 이제 사람이 딱 위치해야 돼. 5원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위치해야 돼요. 요 이제 주인공 남녀가 둘이가 딱 키스를 딱 하니까 5원소가 완성이 돼서 광선이 쫙 나가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행성을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원소를 마스터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 마스터하는 주체가 사람이다. 바로 제5원소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상당히 깊이 이해하는 걸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뭐 그거를 의도 안 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키스를 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남녀, 천지가 합일이 된다 이거지. 음양이 합일이 돼서 딱 완성을 이루니까 5원소가 이제 완성이 돼서 지구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을 우리가 4원소를 마스터하면은 5원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수화풍 공이잖아요. 공, 그죠? 궁극적인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제5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하는 주체는 인간이죠. 그래서 공을 이룬, 5원소를 이룬 인간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그 자신이 이제 스스로가 구원받고 또 앞으로 이제 지구를 진짜 살리고 좋은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겠죠. 궁극적인 건 아까 전에 생활수행이라고 했어요. 생활수행. 지금까지는 음양, 4원소가 대립을 통해서 분화하고 이런 발전하는 단계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립이 심했죠. 대립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해 왔죠. 성과 속, 초월과 세속, 다른 걸로 우리가 생각해왔죠. 그죠? 도와 돈. 도를 닦으면은 돈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돈을 밝히면 안 된다. 그렇게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왔죠. 주로 이원론적인 대립이 되어왔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입니다. 성과 속이 따로 없어요. 속세와 초월이 따로 없어요. 이 하나가 돼야 돼. 도와 돈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러한 분별과 뭐 시비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융합하고 승화시키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뭐 일정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생활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통각의 원리를 딱 떠올리면은 생활 속에서 다 수행이 된다는 원리가 쉽게 우리가 떠올 수가 있죠. 그죠? 생활하다 보면 자통각, 자극이 수시로 오죠. 많은 자극들이 오죠. 그런 자극들을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승화를 시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자극들을 하나의 즐거운 창조놀이, 게임으로 이제 생각할 정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발전해야죠. 특정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죠. 들으면서 두뇌의 어떤 그 자극이 일어나고 있고 각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물을 대할 때 사물과 나의 교감이나 교류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심리적인 교감을 한다고 생각하면 심리 수련이 되고, 성내적으로 그 사물과 내가 교감을 통해서 섹스한다고 생각하면 성수련이 돼요. 성수련이 꼭 침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말을 신을 때, 양말을 하고 이제 아주 황홀하게 섹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순간순간이 다 수행이 되면서 아주 그 즐거움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죠. 그게 자통각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그 효율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간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궁극적인 체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회를 계속 자주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삶 속에서 이제 그 체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수행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통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자극을 자기 성장의 자극으로 연금술을 일으키는 지혜가 필요하죠.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